다시 모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더 할 말이 있나 근데? 네. 아, 있죠. 많아요, 지금. 네. 오늘 그냥 쭉쭉 뽑아내라고. 이제 2023년 새해가 됐는데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살려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책 읽기, 글쓰기 말고. 20년 전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사업 성공한 시점이 이제 2011년 초니까 사실상 12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어리다면 생각을 해봤는데 개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 사실. 뭔가 근데 하기가. 이게 근데 뭐 지금 기준에서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딱 두 가지만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책 읽기 글쓰기 말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다 끄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네 가지네 이제. 네 새로운 가지? 가지니까. 첫 번째는 그냥 저는 뇌과학 책을 시중에 나온 걸 그냥 다 볼 것 같아요. 아, 뇌과학이요? 네. 근데 나 관심 많아요, 나도. 근데 그 뇌과학을 이제 막 어려운 막 그런 거 말고 되게 대중적으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책이 없었는데 지금 뇌과학에 대한 대중적이고 쉬운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인생을 바꿔준 5권의 책으로 제가 좀 이제 떴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거 책이 너무 두꺼워. 두껍고 완전 그냥 636페이지. 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내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책 말고 되게 쉽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저는 뇌과학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남들과 차별화를 두는 방법이 그냥 하루에 그냥 남들이 1위만큼 살 때 나는 1.01, 1.05를 더 잘 사는 거를 복리로 1년, 3년이 되면은 그냥 특별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옛날에 믿고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뇌과학을 공부하면은 그냥 하루에 남들보다 조금씩 무조건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죠. 그 책에서 나오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5분, 10분 정도 몰입하는 시간을 만약에 갖게 돼요. 그럼 남들보다 훨씬 생각도 정리 잘하고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제 좋은 판단도 내릴 수 있고, 그럼 그게 그냥 매일매일 쌓이는 거잖아요. 뭐 첫 번째 그런 게 있어. 아니면 두 번째는 복주안의 생각 정리 스킬? 네, 복주안의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게 있다고 쳐.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일주일에 하루 그냥 주말에 그냥 점심에 그냥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혼자 하고 그냥 그 주에 까먹거나 할 일들을 그냥 저는 노트에 적거든요. 그런 거를 일반 사람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어쨌든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났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꼭 했어야 됐는데 나 미뤘는데, 근데 그걸 정리를 한번 하면은 그럼 그거를 어쨌든 남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 때 뭐 이런 걸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리하는 뇌에 나오는 그런 하루의 내용량이 100이 있고 그걸 아침에 카톡을 하면은 다 써버려. 이제 걔 망하고. 근데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하루에 7시간 할 거를 4-5시간만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지식들을 만약 20-30가지를 알고 있다면 뇌과학적으로, 그리고 20-30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달로는 티가 절대 안 나지만 이게 이제 몇 년이 되면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질문지에도 그냥 새해 다짐이 없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라는 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와서는 그냥 그 뇌과학적으로 그냥 뇌과학만 알면은 사실 그게 아예 무의미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이게 인간의 뇌구조상 그게 다짐에 대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장치들을 마련해서 뭐 이제 선언하기를 통해서 이제 평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을 잃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건다던가 뭐 이러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뇌과학만 알면은 저는 진짜 그런 거에 열등하거든요. 그 어떤 지키는 것. 오늘도 지각 30분 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푹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일찍 오라고 했는데 30분 늦었어. 결국에 50분을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번 달에도 제가 이 촬영이 한 달 전인 줄 알고 한 달 전으로 착각해서 또 오고 있었고, 네. 그것도 늦었어. 근데 한 달 후에 학습이 안 돼서 또 늦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자청님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 굉장히 뾰족하게 특화되어 있는 분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웃겨. 레알 맞아, 증거입니다. 맞아. 근데 제가 자청님하고 인터뷰하면 느끼는 건 자청님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할 때는 제가 되게 수긍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아까 그 내가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사람이 내가 작심삼일 할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원래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기보다 알고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만 미리 마련해두면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그쵸. 이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성공하는 법 아니면 여기 질문지에도 뭐 우울해진다거나 막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뇌과학적으로 이미 다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주변에 봤던 사람들의 평가들을 보면은 뭐 그런 말을 하던데 그냥 되게 뭐 매뉴얼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한다. 그냥 생각이 안 떠오르면 뭘 한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안 떠오르면 10분 뛴다. 뭐 우울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피드백을 몇 번 듣고서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전 뇌과학을 막 보면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최적의 수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딱딱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돼요. 인생 쉽지 않나?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걸 쉽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냥 뇌과학 읽으면 되는 거죠. 하루 30분 책 읽으면 되는 거죠. 그걸 못 하나? 어떤 책 보면 돼요? 어떤 책이요? 좀 추천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정리하는 데 말고. 좀 아까 이지한 뇌과학 책, 입문자용. 그거 이제 제가 역행자 추천책에도 가장 기본 서적으로 써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자청 채널에서 리뷰한 게 있는데 인스타브레인.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시대는 진짜 정보들이 너무 좋아진 시대인데 근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튜브 쇼츠 여기 범인 있네 여기. 유튜브 쇼츠, 유튜브 쇼츠, 이제 인스타 릴스, 인스타 유튜브. 이제 여기서 모든 뇌를 다 낭비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진짜 어제도 한번 빠져들면 장난 아니잖아요. 어제도 12시에 저녁 12시가 돼가지고 생각 정리하러 5분만 산책해야지 딱 그것만 하고 나머지 놀려고 그랬어요. 근데 5분만 있다 나가자 하다가 새벽 2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유튜브 쇼츠를 본 거야. 그거 한번 빠지면 계속 그래서 보이니까. 진짜 어제도 이제 스스로 반성했죠. 반성. 근데 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거를 5분 10분이라도 뭔가 그래서 결국에는 새벽 3시에 5분 딱 산책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 정리를 하고 이제 늦잠 자서 오늘 이제 늦었지. 결국에 우리 때문이네. 우리 쇼츠 때문에. 인스타 브레인 나도 읽고 그래서 어쨌든 똑똑해져야지. 결론은 이제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그거는 되게 쉬운 뇌과학 책인데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저도 읽겠습니다. 이거는 안 읽어봤는데. 무조건 읽어야 돼.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건강의 뇌과학? 건강의 뇌과학? 네네네. 이거 읽어야겠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제 유튜버 겸 돈도 진짜 많이 벌어요. 근데 계속 우울하다는 거야. 만났는데. 그래서 200만이 넘는데. 돈도 너무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그 생활 패턴을 보니까 그럼 진짜 개 우울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건강 안 좋아진 걸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게 같지 않다. 그게 진짜 이게 뇌과학에 대한 기본 상식만 알아도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행복해지는 방법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뇌과학에 있는 그냥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냥 하루에 10분씩 예를 들어 조깅을 한다. 그러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하루하루 매일 성장하니까 그게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울증으로 살. 일반 사람들은 막 직장 다니거나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울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사실 일주일에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물론 타고나게 우울증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있어요. 뭐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근데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사람들한테 새해 계획 물어봤더니 돈이랑 관련된 목표를 댓글로 사람들이 달아줬거든요. 네네네. 자청님이 만나신 분들 중에 월 1,000만 원 달성한 사례 있어요. 자청님한테 배워서. 저한테 배워서 뭐 너무 많지 않나? 왜냐면은 그걸 듣는 사람 중에 어쨌든 그거 안 들었어도 어차피 성공한 애들이었어가지고 그게 딱 뭐 나 때문에 막 뭐 그렇게 됐다라고 좀 하기는 그런 것 같고. 네. 이 사람들 직장 다니면서 1,000만 원 만든 사람들이 어떤 패스로 만들어요? 패턴을 네. 그 이제 역행제도 나오는데 패턴은 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잘 됐던 분들 보면은 일단은 대부분 세미나를 거의 무조건 가던데. 세미나 일단 교육을 들어. 교육을 들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은 정신을 공유하면서 그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만나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목표를 그쵸.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고향 친구들이나 이제 학창 시절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 부정적인 얘기만 못하게. 하고. 그렇죠. 못하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책 중에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창의적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 비슷한 사고방식과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 모여 있으면은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막 독서 모임 막 이런 거 하면은 거기 멤버들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서로 2, 3년 전 어디 세미나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야.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유튜브 막 경제 유튜브 막 10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다 그게 결국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무조건 듣는 것 같고 세미나 책 읽기 뭐 부동산 투자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랑 지금 오프라인 사업 제가 바랑 북카페 하잖아요. 네. 그걸 도와준 친구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이제 계속 팀장한테 학대 받으면서 정신병이 오고 막 번아웃이 계속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세미나랑 임장 다니면서 그 네이버에 뭐 탐험가 정승우라고 치면은 어쨌든 뭐 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저랑 동갑인데 그래도 오프라인 사업으로 지금 한 1억씩은 벌거든요. 그게 한 2, 3년 됐는데 그 친구도 직장 다니면서 계속 임장 다니면서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시드를 계속 모으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시드를 모으다가 이제 이걸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그냥 스터디 카페를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스터디 카페를 2개까지인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니까 10개까지 늘리면서 퇴사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구독자 모임에서 만난 동갑인 친구인데 뭐 그 친구가 확실히 이상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이거 세미나 하면은 자주님 이거 막 사람들이 막 세미나 갔는데 별거 없으면 어떡해요. 뭐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남한테 물어봐?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조사를 해야죠. 그 후기랑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랑 이 사람이 진짜 찐인지. 근데 그 판단 능력이 결국엔 없는 게 결국 지식이랑 지혜가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하라. 이제 이런 책들 보면서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판단이 정확히 될 수 있잖아요. 그 책이 괜찮은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첫걸음을 못 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마케팅 이제 어제 제가 영상을 이상한 마케팅 채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올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썸네일이 그거예요. 돈 번다는 강의랑 컨설팅이랑 세미나에 2년 동안 2천만 원을 부으신 20대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2천만 원으로 그래 성과 있었어요? 없었대요. 근데 왜 없었을까? 아니 레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 말은 이제 2천만 원으로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 계속 배우면서 레벨업을 했다. 그러면서 날린 돈들도 좀 있고 막 사기 컨설팅도 있었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기대값에 베팅을 하는 거죠. 기대값에 베팅을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저도요. 아 진짜. 저 자청님 강의 들었다니까요. 아 맞네. 저 자청님 강의 들을 때 딱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돈 쓰는 거 별로 신경 안 썼었거든요. 중요하다고 똑같아요. 5개를 들으면 5개 다 대박이 아니라 5개 중에 2개만 대박이 나도
나는 5개의 맞아, 돈을 맞아, 쓴 맞아. 거에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마치 이제 벤처 투자하듯이. 맞아. 그러다가 자청님 강의가 딱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자청님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관심이 몰랐어요. 많았어요. 네. 이 잘생긴 자수성가 청년은 누구지?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막 덕질을 좀 하다가 강의가 딱 됐길래 강의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수강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싼 거예요. 네네. 근데 강의에서 그러더라고요. 내 강의는 수강료가 비싸다. 그만큼 난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뭔 생각했었냐면은 이 사람 몇 살이지? 네, 이 사람 몇 살이야? 봤는데 나이 보고 더 놀랐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배울 게 정말 많은 분이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저 유튜브 할 때. 네, 유튜브 할 때 도움이 많이 이거 됐어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월 1억 벌고 뭐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냥 사람마다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업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아닌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투자 성향이 있고 사업 성향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 성향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월급쟁이 부자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투자 성향일 확률이 높죠. 네, 그렇죠. 제 채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성. 사업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좀 제가 만나면서 느꼈는데 많이 다르구나. 세상에 성공 방식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월부에서도 강의해 주시지 않아요? 네네네. 나 내 돈 내고 들으려고. 우리 회사에 내 돈 내고 네네. 저 들을 겁니다. 이따 물어봐야지. 자청님도 미뤄요? 일을? 일이요? 예, 일 막 뒤로 미뤄요? 엄청 미루죠. 저만큼 미루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미루는데도 왜 잘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미루거든요. 진짜요? 저도 근데 되게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덜 한 것 같긴 한데 엄청 미루고 싶은 일들이 항상 있죠. 있죠. 네. 그런데 왜 잘 되냐고요?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근데 그냥 그것도 이제 제가 계속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그냥 미룰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사시대의 그 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음식을 구하러 간다. 그리고 포식자를 피한다. 그리고 짝을 찾는다. 걔랑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 하루의 임무인 거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시대는 좀 달라져서 하루에 판단해야 될 거랑 하루에 일이랑 하루에 컨택해야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정보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일들도 옛날에는 그냥 번식한다, 먹는다, 이 집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한다. 그게 임무의 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들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 은행을 가서 뭘 한다, 맞아. 뭘 해지한다, 뭐 세금을 낸다, 이제 뭐 블로그를 올린다. 근데 그런 것들이 뇌에서는 이게 인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들이. 그 의지로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동물들은 그냥 뱀이라는 거를 보면은 처음 봐도 그냥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요. 아니면 낭떠러지를 보면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요. 그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게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같이 되게 크고 무서운 게 뭔가 달려오면 모든 동물들은 쫄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노루라던가 고라니나 모든 동물들이 그냥 차가 아무리 달려가도 안 쫄잖아요. 그게 유전자에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차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차라는 게 지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뇌에서 처리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접해가지고 대응해 나갈 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전보다 우리 선사시대 때 세팅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지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자꾸 몰라 하면서 미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직관적인 게 쇼츠, 그 짧은 쇼츠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딱 예쁘고 잘생긴 사람 딱 나온다, 웃긴다, 그냥 완전 직관적이냐. 그거는 그냥 미루지 않고 미룰 수가 없는 거죠. 미룰 거고. 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뇌에서 원하니까 도파민 분비를. 우리는 미룰 수밖에 없다는 걸 뇌과학적으로 그냥 인정을 그냥 딱 첫 번째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인정하고 그냥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금 말했던 그런 본능 등을 이용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손실 회피 편향이라던가 아니면 평판이라던가 아니면 돈을 잃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뇌는 되게 예민하고 그게 본능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냥 난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할 경우에 내 본능에서 이거는 손실이 난다라는 거를 세팅 값을 두면은 그래서 저도 그냥 항상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은 직원분들이 제가 항상 미루거나 까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카톡이 막 많이 와 있어요. 네. 대표님 이거 일주일 전에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거 안 해서 지금 손실이 났습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나 안 읽고 있거든요. 왜? 지금 미뤄져서? 네, 아니 까먹은 거예요. 미루고 까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제가 그냥 돈을 걸거든요. 500만 원. 이거 이때까지 안 하면 500만 원 낼게요. 라던가 그렇게. 그래서 뭐 결론은 미루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뇌과학적으로 그냥 세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근데 왜 잘 되냐. 그걸 누구나 미룬다는 걸 그냥 인지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미루는 거야. 이게 나만 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나만 미룬다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무기력해지고 다음날 더 스트레스 받고 남들은 다 출발했을 텐데 난 왜 이렇게 열등하지 이제 이게 아니라 맞아. 그냥 미루면은 그냥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화긴 한데 오늘이 내 차례야. 오늘이. 지금이라도 이거를 인지하고 세팅 값을 두면은 어차피 남들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1.1배 그날 승리한 거야 남들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자신감도 붙고 그냥 스트레스도 안 받고 더 좋은 생각도 나고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망상인 거죠. 뇌과학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남들도 어차피 다 미루고 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줍줍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일단 내가 난 이거 할게요. 나 언제까지 이거 할 겁니다라고 남들한테 막 말하고 말해놓고 안 하면 평판이 깎이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하게 될 거고. 그쵸. 아니면 뭐 돈을 걸거나 이런 걸 하자는 거죠. 그쵸. 야, 이거 근데 너무 비슷해. 이게 제 투자 초창기 때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지역 분석하자, 이번 달에. 지역 분석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발표하자. 안 하면 벌금.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막, 뭐, 누구님 막 하셔야죠.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안 해. 그러다가 돈 내야 된다고 하니까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통한다는 거지. 그게 돈도 돈인데 자존심에 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엮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주의점은 절반 이상이 안 하면 그냥 쿨하게 다 같이 안 하고 다 같이 돈 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평판이 큰 것 같아요. 돈도 돈인데 맞아. 평판이 되게 커요. 내 자존심, 내가 딴 사람보다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자청님 3개 있어요. 저는 올해 2가지 계획이 있는데 네. 그냥 이상한 마케팅 순수익 100억. 영업이익이요? 네네네. 와, 영업이익 100억 대박이다. 두 번째는 이제 책, 그 인간을 분석하는 6가지 도구라는 체험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융심리학으로 좀 대중적으로. 네. 아무튼 그 2가지. 이렇게 계획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계획 세우는 거 자체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계획을 막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그것도 뭐 또 결국 뇌과학인데 그냥 인간의 저는 행복해지는 게 결국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내가 만약에 재산이 1억인데 100억 1000억 된다고 행복해지진 않나요. 정확하게 언제 행복해지냐면은 110% 성장할 때 인간이. 그러니까 뭐 돈이 됐든 실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운동 능력이 됐든 맞아. 그거를 그 해에 아니면 그 달에 조금씩 성장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억이 꽂힌 사람이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던가 점점 멍청해져.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결국에는 그냥 더 상대적으로 성장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작년에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30만 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110% 이상의 목표가 뭐겠어요? 종합 1등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책을 내는 거고 첫 번째 그 전년도에 만약에 이제 사업으로 뭐 50억을 벌었어 순수익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6, 70억 정도 벌면은 내가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우는 편이에요. 막 이걸 막 거창하게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120%?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하던 거에서 110%, 120% 성과를 낸다를 그냥 목표로 세우면 되겠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해에 만약에 10억을 벌어왔어. 네. 근데 그 다음 해에 12억 이하로 벌면은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 최적화된 거에서 여기서 문제 해결들을 몇 가지를 하면 12억, 14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비즈니스적인 네,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거를 왜 어려워하나 봤더니 지금까지 아예 안 했던 거를 하려고 한다거나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예 감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거창하게 세우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전년도에 만약 10권의 책을 읽었으면은 올해는 한 13, 14권 읽기. 뭐 내가 만약 데드리프트 100kg 했으면 130kg까지 하기. 뭐 이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이거 그렇게 해서 다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무리해서 200%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200% 만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110에서 130 110에서 130? 하는 게 좀 어차피 연속적인 성장을 느낄 때가 사실 맞아요. 행복해지는 거니까 이게 200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해 불행한 것보다는 그냥 키로당 저 달리기 하는데 키로당 5분을 못 뚫는 거예요. 5km를 뛰는데. 네네네. 진짜 빡세게 뛰어서 느낌적으로는 네. 빨라졌다고 느끼는데 기록을 보면은 항상 키로당 5분을 못 뚫다가 4분 59초 나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세 번째 책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제 인간은 신체 구조상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능도 그렇고 내구재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5분을 만약에 내가 뚫겠다 하면은 그냥 근데 뛰었는데 6분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1초씩 줄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거든요, 그냥. 하루에 1초씩? 네, 하루에 1초. 아니 0.5초라도. 그래서 전 이 3, 4개월 전에 전 계단 19층까지 계단을 뛰기를 했었어요. 달려 올라가기? 네네. 그걸 어떻게든 1초씩 줄이는 거야, 매일. 처음에 일단 테스트로 지금 현재 상황 보고 그때부터 네네. 1초씩. 처음에 2분 53초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초반에는 막 6초, 10초씩 줄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줄잖아요. 점점 빡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쨌든 0.1초라도 줄인다던가, 나중 가서는. 달리기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내가 공부하다가 그냥 달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3분 뛴다던가. 많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3분만 딱 해요. 그래서 3분을 처음에는 100m를 갔어. 그 다음 날은 101m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2m. 왜냐면 내 근성장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재미없고 무조건 목표 설정해서 그거를 딱 하면 딱 성취욕이 딱 올라오면서 행복한 거죠. 자청님이 만약에 월 300번은 30대 직장인이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난 이걸 하겠다. 저는 무조건 유튜브 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막 퍼스널 브랜딩 막 얼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말고. 얼굴 안 나오게? 네네. 그러니까 요즘 기술력 없이 얼굴 노출 안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대부분의 돈 버는 것들은 투자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메가 커피 하나 하려고 해도 1억 넘게 들고. 네. 기본 매몰 비용, 그러니까 투입 자금이 필요하죠. 초기 투입 자금. 근데 유튜브는 투입 자금이 아예 없으면서도 타이탄의 도구는 만들 수 있고 최근 가장 트렌디한 기술들을 내가 배울 수 있고 리스크 없고 투자금 없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재능의 영역이었어요, 유튜브가. 근데 지금은 이게 AI 보이스도 있고 뭐 딥페이크 이런 기술도 있고 뭐 정말 그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어느 정도 돈도 생기면서 그걸로 또 비즈니스도 이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걸로 이제 기본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0에서 한 50에서 한 150 정도를 부업으로 일단 만들면서 노리스크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설령 실패하더라도 일단 유튜브 편집이라던가 유튜브를 해본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되게 제가 말한 그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는 너무 좋은 행위라 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직장에서의 어떤 걸 뭐 자동화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에서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완전 저는 월 몇천만 원씩 벌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청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2주나 3주에 한 개씩 업로드 하는데도 거기서도 200
넘게씩 나오니까 2, 30이라도 더 벌어보는 그런 연습 할 것 같습니다. 그 저번에 나와주셨을 때 무자본 창업 네.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댓글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이거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나요?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무자본 창업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는 봐요. 그 역행자 맨 마지막에 부록에 나오잖아요. 그 뭐 가구 출장 서비스라던가. 저라면은 토요일, 일요일 점심 한 2-3시간 정도만 딱 이용해서 그거를 작게 시작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책이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아, 이거 좀 된 책인데? 몇 년 됐죠? 네, 저는 그 책 보고 진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원래 원제가 이틀 만에 창업하기예요. 그게 이제 20살에 스코틀랜드에서 슈퍼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든 억만장자가 쓴 책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실제로 이틀 만에 창업하기로 많이 성공시켰고, 제가 전자책 파는 큐어릴이라고, 그게 이제 지금 푸드푸의 전신 같은 건데, 근데 푸드푸에서도 어쨌든 1억 넘게씩 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 라이징 유튜브라고 그 옛날에 유튜브 컨설팅 이틀 만에 사이트 만들어서 창업하기, 그것도 이제 그 책 보고 영감을 받았던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막 사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창업이 가능하구나라는 한 번에 딱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책 한번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근데 무자본 창업도 초반에 그냥 제가 처음 오늘 모든 인터뷰에서 항상 얘기하듯이 그 레벨이 제일 중요하긴 해가지고, 그거를 무자본 창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초반에 아까 말했듯이 뭐 유튜브 한번 해보기, 뭐 아니면 인스타 키워보기, 뭐 블로그 글 한 개 쓰기, 이제 이런 거에서 사실 레벨 1에서 시작을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게 레벨 12, 20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돈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면은 블로그 강의, 인스타 강의, 뭐 아니면 블로그 부업, 뭐 아니면 유튜브 부업, 뭐 아니면 크몽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본다던가. 그래서 근데 그걸로 막 돈을 막 많이 벌 수는 없어, 초반에 절대. 레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해보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도하면서 레벨업을 한다. 자청님도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막 사기도 당하고 하면서 힘들었던 때도 있고 되게 좋았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일 행복했던 때랑 제일 힘들었던 때 기억날 때 있어요? 뭐 힘들었던 때는 그냥 제가 29에 군대를 갔어요, 되게 늦게.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제 좀 정신병이 왔었고,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다 이제 제 기준에서 뺏겼거든요. 그분 입장에선 그분이 피해봤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뺏기고 제가 2등병에다가, 그리고 그때는 이제 돈 벌어서 다 썼거든요. 그냥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도 없고 스포츠카 달랑 싸구려 하나 있고, 25부터 그래도 월 3,000씩 벌었는데, 그때 친구랑 반땡하고, 근데 그때 세금의 개념이 없으니까 3,000씩 버는데 사실상은 남는 게, 사실상 저한테 통장에 꽂히는 건 8,900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3,000 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뭔지 아시죠?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세전소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연봉. 맞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29에 군대를 갔는데 2등병이고, 근데 그 상태에서 다 뺏기고,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불치병 같은 걸 얻었었어요. 그 모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한 7, 8개월을 그 군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휠체어 끌고 그 군병원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근데 제가 80kg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68kg 되면서 몸은 해골처럼 변하고 걷질 못하니까 근육이 다 빠지고, 돈 없지? 내가 그동안 이론 구축해서 그 이별 상담 사이트 만들었는데 그거 다 뺏겼지? 이제 영원히 나는 이제 병실에서 누워가지고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군대에서 또 이제 다른 선임들은 다 얼마나 싫겠어요. 왜냐면 막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전 병원에 있으니까. 심지어 나이도 많아. 맞아. 그러니까 그 200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 꾀병이라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지. 군대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사회적으로도 도태됐지, 돈도 없지, 사업도 뺏겼지, 불치병 얻었지. 그때가 가장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때도 그냥 믿고서 그냥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이때가 내가 제일 성장하는 시기야. 삼국지 만화책 중에서 그 뭐지? 창천왕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신께서 얼마나 나를 잘 쓰게끔 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합리화하면서 이제 8개월 동안 진짜 책만 읽었어요.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는 심리학 책만 봤었는데 그때부터 경제, 경영, 역사, 뭐 의학 막 이런 거를 다 봤어요. 그게 제일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사실 사회에 나가면 돈 버느라고 막 책 읽을 시간 없잖아요. 네. 그래서 8개월 내내 그냥 책만 봤어요. 책 보고 필기하고 그래서 뇌 근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나와서 잘 되면서 뭐 행복했고 근데 지금 매일매일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자청님은 그때도 본인을 믿었어요? 책을 믿었죠. 왜냐면은 전 진짜 막장 인생에서 야, 씨, 이거 대박이다. 책 2, 3년 읽고서 저는 그 25세 3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원래는 시급 3,000원 벌고 3년 내내 공부해도 언어 영역 4등급 나와서 지방대 철학과 가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책 읽고서 완전히 변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거 너무 소름 끼친다. 그래요. 자기를 안 믿고 책을 믿었다니까.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 근데 왜냐면 모든 우리가 하는 질문들과 고민들이 이미 다 책에 다 써져 있고 이미 앞선 천재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써놨으니까. 써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60살이 됐어요. 60살이 돼서 책을 써. 그러면은 어쨌든 역행자보다 더 좋은 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이 어쨌든 세상에 깔리고 있으니까. 깔렸는데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냥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어서. 그 책 찾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월부 그 오프라인 거기서 말할 거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모든 분야를 돌면서 마음에 드는 거 100권을 다 뽑아요. 그 아까 말했던 X축, Y축에 따라서 내 난이도랑 성향에 맞는지를 이제 검토해서 두세 권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였나? 거기서 제주도 여행 가셨다가 네. 수강생 부부 만나셨다고. 네네네. 실제로 자청님 강의나 네네. 아니면 뭐 매체나 이런 거 통해서 자청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인생이 개선된 분들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세요? 뭐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하긴 했는데 이미 어차피 잘 될 뿐인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 걸 그냥 본 거고 라고 좀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5% 10% 앞당겼다고 생각하는데 막 뭐 저 때문에 뭐 잘 됐다? 뭐 이런. 그래도 그게 그분들은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자청님한테 고맙다고. 그쵸. 뿌듯하지 않아요? 전 되게 기분 좋던데. 엄청 좋아요, 기분. 그런 분들 만나면. 엄청 좋죠. 근데 그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또 제가 활동들을 하고 그런 책을 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변했듯이 남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거에 쾌락을 느끼게끔 유전자에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네.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제가 하와이 갔었는데 네네네.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맞아요. 하와이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때 이제 그 더우니까 거의 헐 벗고 다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갑자기 오더니 노나이님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랐는데 알아보시고 그분이 저한테 막 덕담을 해주셨어요. 막 덕담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내 이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해외를 올해 3번인가 4번 나가는데 다 만났어요. 이번에도 대만 갔잖아요. 그때도 공원에서 되게 허허벌판에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청님 아니세요? 거기 사는 주부님인데 책 잘 읽었다고. 거기 사시는 분인데? 네네네. 대박이다. 그리고 그 전에 태국 방콕 갔을 때도 거기가 이제 어떤 영업팀인가 봐요. 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회사에 돈 영업하시는 분들이 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다 저를 알고 제 블로그 역행자 쓴 그 블로그 엄청 장문으로 쓴 거를 보여주면서 말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서 돈가스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는 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호치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바를 돌면서 놀았어요. 진짜요? 어쨌든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되게 기분이 좋죠. 자청님 역행자 얼마나 팔렸어요? 30만 부? 와, 대박이다. 작년에 2번째로 많이 판 책입니다. 네. 몇 개월 만에? 6개월? 네. 나는 10만 부 파는데 3년이 걸렸는데. 부동산은 표본이 낮아서 역행자를 이길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부동산 책으로 안 쓴 거예요. 저 처음에 부동산 책 쓰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얘기만 하는 책 쓰고 싶었어요.
정말 안 볼 것 같은 거야. 몇 명. 그쵸. 그렇게 했으면 한 10,000부, 20,000부.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 책을 썼죠. 그쵸. 표본이 좀 더 넓으니까. 네.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3년에 10만 부 팔린 것만으로 10만 부면 레전드죠. 부동산 책이. 그쵸. 조금? 표정이 거의 첫 책 아니에요? 맨 첫 번째 책. 와, 대박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 되지 않을까. 왜요? 난 이상하게 책 쓰는 부담되니까. 네. 맞아 그게 있지. 근데 30만 부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책을 좀 내가 서점에 가끔 간다 하는 사람들 거의 다 샀을 것 같아요. 근데 30 우리나라 생각보다 책 별로 안 읽어요, 사람들. 그쵸. 6개월에 30만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해요. 그쵸. 왜냐면은 보통 1등에서 10등까지 다 문학책이거든요, 대부분. 네, 왜냐면 맞아요, 문학은 맞아요. 표본이 넓으니까 맞아. 고정 팬층이 있고. 그래서 비문학이 1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렵게 해요. 엄청 드문 거죠. 옛날에 그 지대넘얏 네. 그게 100만 부 팔렸죠. 와. 지대넘얏은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 저 지대너비약을 손으로 필사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책 쓸 때. 그- 제가 책이 2018년에 집필했는데 그때 어떤 책이 잘 되지?를 보고 써야 되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갔는데 지대너비약이 그냥 다 휩쓴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좋아할까 읽었는데 그 책의 특징이 저는 너무 쉽게 썼어요. 맞아, 너무 쉽게 썼어요. 너무 잘 읽히게.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글 쓰던 게 완전히 이렇게 개발 세발 기본 없이 진짜 그냥 엉망으로 썼었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필사를 하면서 그 필체를 제가 많이 문장을 짧게 대박이다. 네. 그래서 잘 쓰셨구나. 읽기 편하게 너무 편하게 써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맞아요. 성취감을 주려고 사람들한테 내 책을 되게 쉽게 써서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하면 그러면 좀 더 많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썼어서 그 책이 되게 저도 기억에 나요. 제가 왜 이 얘기 여쭤봤냐면 벌써 30만 독자가 읽었단 말이에요. 네네. 더 됐겠죠? 6개월 넘었으니까. 그런 건 밀리의 서재에서까지 치면 진짜 진짜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60만 명 보셨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네. 다음에 이런 책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역행자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부록에다가 23권의 책 추천 도서가 있기는 한데 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놔가지고 초급이 아마 아까 말했던 인스타 브레인이랑 그리고 부자의 그릇 네. 하나가 이제 장사의 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저자가 쓴 장사의 신이라고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책이죠. 그 책도 엄청 쉽게, 근데 통찰력은 지리게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 책을 안 읽는 분들이라면은 책을 읽는 분들이면 사실 이걸 조언 줄 것도 없고, 네. 근데 책을 안 읽는 분들이면은 어려운 책으로 다가가면은 멘붕 오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정말 쉽고 실용적인 책 3권. 부자의 그릇 자청님이 읽어보라 그래서 저도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투자자들은 그런 책이 잘 와닿지 않는 많을 거예요. 그쵸. 아마.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많이 좋은 책이구나 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은 약간 사업에 대한 책이긴 해서 네. 저는 너무 공감을 그러니까요. 제가 딱 망했을 때 그 그랬을 책을 것 봤거든요.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청님 이걸 추천했구나. 그러니까 평범했던 어떤 젊은이가 사업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네네. 이래서 자청님이 되게 많이 감명 깊게 읽었겠구나. 그것도 있고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 맞아요.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려우니까. 나 책 좀 읽었는데 역행자 보고 나서 나 책 좀 읽을 줄 안다. 나 1년에 그래도 한 3, 40권씩 읽는다. 그러면은 역행자 보고 나서 그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책도 있어요.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그 책도 책. 좋지. 내가 자청님한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네. 나 그것도 자청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그것도 옛날 유튜브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이랑 지능의 역설. 이건 몰라요. 그게 이제 지능의 사생활이라고 제가 5권 책 추천했는데 그 중에 2권인데. 근데 그 책을 보고서 그냥 인간 심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사용법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러지? 약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들이 많았는데 그 2권을 읽고서 다 이해가 됐고 사업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이라는 게 사람으로 상대방 심리를 이해를 그렇죠. 해야만 되는 거여가지고
책에 네. 이제 월 1억씩 난 자동 수익이 있다. 네네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죠. 항상 이렇게 왜 그렇게 돈 많이 벌어졌어요 하면은 자청님이 책 읽어서 그랬어요 라고 하잖아요. 책 읽기 의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 뭔 소리야, 가만히 책 읽는데 어떻게 돈이 벌어져.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아니,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책 안 읽으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청님 책 읽어서 돈 버는 거 네네네.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책만 읽는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인 답변이긴 한데,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거 끝나고도 여기 앞에 클라이밍장을 갈 거거든요. 여기 앞에 큰 데가 있어가지고. 클라이밍은 레벨이 1부터 100까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가면 10까지는 깰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기술이 안 되거나 복근 힘이 없거나 팔 힘이 없거나 이러면서 이제 12를 못 깨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하고서 이 3일 있잖아요. 근성장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3일 후에는 12까지 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럼 또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자극을 받으면서 또 15를 깰 수 있어요. 그걸 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뭐 레벨 1씩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게 근성장이 일어나는 점진적 과부하. 네, 그쵸. 그게 헬스도 결국 처음에는 50kg 들던 것도 나중엔 150kg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천천히 그냥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근성장이 일어나면서 5kg씩 더 들 수 있게 되고 3kg씩 더 들 수 있게 돼요. 그게 기본적인 운동의 원리거든요. 네. 뭐 책을 읽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냥 책이라는 걸 읽고 돈을 벌려면 일단 기본적인 지능이 돼야 돼요. 클라이밍으로 치면은 일단 레벨은 3, 40 정도는 올려놔야지 이거를 보고서 응용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최소한의 지능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전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전 21~22살까지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라는 것도 항상 해도 꼴찌였고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근성장 하듯이 이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근성장이 일어나요. 뇌의 근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레벨 일단 2, 30을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독서법 뭐 월부에서 뭐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에서 핵심 개념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걸 외우려고 그러고 그 지식을 꼭 이 책을 읽었으면 가져가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물론 이 책을 이해하고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냥 3분간 이해가 안 되는 그 세 페이지 문장을 그냥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해를 과정. 해. 네.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스쿼트를 그러니까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해력이 뇌에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나 뇌 1단계 점수를 얻었다. 끝.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사람들이 근데 막 이걸 외우려고 그러고 막 한 권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 한 문장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뇌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스쿼트를 10개를 스쿼트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잖아. 이미 그게 근성장이 자동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일단 뇌 근성장을 성장시키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그걸로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하면서 기본적인 뇌 근성장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뭔가 이해력이 높아지고 어떤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물이 뭐뭐뭐가 있대. 뭐 아니면 어떤 강의가 뭐 부동산 강의가 뭐뭐뭐 있대. 그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왜 안 되냐면 결국에는 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이 지식이 없어서거든요. 그리고 이해 능력과 지식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 돈 버는 거가 모든 게 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 뇌 지능을 기본적으로 높여야 되고 그리고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해석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뇌 근성장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읽어야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지식을 습득할 때도 결국 책이어야 되니까 그냥 저는 가끔 가다가 그 한강 다리나 이런 거를 지나갈 때 신기함을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한강 다리 건너서 지나갈 때 한강 다리 볼 때마다 너무 이 위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돼요. 너무 멋있죠. 근데 그 다리를 지은 사람들이 8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2~3천 년 전에는 이 다리를 지은 사람들보다 훨씬 천재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큰 다리를 지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건축학도 어느 정도 교수 정도만 돼도 아니면 건축학도 좀 잘하는 사람이면 이 원리를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왜 아냐면 그 건축 2000년 동안 모아진 그 건축학 기술 이론들의 정답이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타워를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지식들이 결국 글자로 전해지면서 가능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성공 방법이나 방정식이나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 능력이 없으니까 뇌 근성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네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책 읽기는 책의 내용을 외우거나 책의 내용을 숙지하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 내용 자체를 숙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는 정보를 습득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책을 읽을 때가 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되니까. 이 뇌세포가 이제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전 옛날에 수능 볼 때 진짜 항상 언어 영역이 시간이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했어요. 근데 7년 후에 우연히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딱 언어 영역을 푸는데 원래 90분 걸려도 못 푸는 문거를 45분 만에 풀고 다 맞추더라고요. 그거를 7년 동안 언어 영역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책만 읽었을 뿐이죠. 그만큼 이게 지능이 상승을 한 거죠. 문해력과 문해력이랑 독해력이, 독해력이랑 이해력이. 그때 진짜 신기한 감정이 이 출제자가 왜 이렇게 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공부할 때는 그 막 강사들이 막 이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하래네. 그리고 첫 문장을 보고 핵심을 이해를 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거의 2, 3년 가까이 공부했거든요. 근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제가 거의 3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제가 23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언어 영역을 진짜 많이 했는데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언어 영역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4등급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 읽었던 애들은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 3등급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뇌라는 게 진짜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죠. 이거 진짜 약간 소름 끼친다. 그래서 언어 영역을 푸는데 그 질문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냈는지가 다 보이고 그 첫 문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갈지가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이후로 지금 또 8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졌겠어. 점점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고. 저희 월부에서 하는 강의에서 이런 거 알려줄 거예요? 네, 꼭 알려줘야 돼요. 네.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을 내 돈 내산으로 들을 거예요, 저. 진짜로, 진짜. 정말로. 오프라인. 네. 자청님의 책을 고르는 기준. 그 카테고리 안에 책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책 고르세요?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표지만 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데 X축에는 분야라고 할게요. 뭐 생물학, 뭐 심리학, 아니면 뭐 건강, 뭐 이제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Y축에는 난이도가 있어요. 독해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독해력이 10 중에서 5야. 5면서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 그럼 딱 그 지점에 만나는 그러면은 10 하면은 결국에 100개의 카테고리화가 되거든요. 딱 나에게 맞는 책이라는 거는 그 이 축에 따라 결정이 돼 있는 거지. 이게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책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안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맞네. 예를 들면은 제가 부자의 그릇을 추천하잖아요. 부자의 그릇을 제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쉬운 책이 돼버리고 아무 감정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뇌과학 책들도 옛날에는 인생책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방금 말했던 X축, Y축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최대한 많은 책들을 쭉 보면서 내 지금 레벨 독해 수준에서 내 관심 분야에서 맞는 책을 그냥 몇 권 뽑아서 그거를 훑어보면은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골라야죠. 전 뇌과학 초보니까 아까 자청님이 얘기해준 그 책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쵸. 인스타 브레인 그쵸. 이런 걸.